이런 제품은 100% 검색대에서 압수됩니다. 특히 이번 10월 황금 연휴 해외여행 많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여행 시작부터 기분 망치고 돈까지 허공에 날리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떠나려고 공항까지 왔는데 괜히 보안 검색대에서 붙잡혀서 땀 흘리고 앞뒤 승객 눈치 보면서 물건 버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싫으시죠? 제가 단언합니다. 이건 단순히 규정 위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돈, 여행의 설레임을 한꺼번에 잃게 만드는 최악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절대 기내에 들고 타시면 안 되는 물품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출발 전 짐 사실 때, 이건 절대 넣으면 안 되지 하고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황금 연휴, 공항에서 당황하거나 손해보는 일 없이 딱 자신 있게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알려드려야 할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액체류입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 국제공항에서는 100ml가 넘는 액체는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액체라고 하면 단순히 물이나 음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화장품, 세면도구, 심지어 약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품이 이 액체류입니다. 특히 한국인 중년 세대 분들이 여행 갈 때 자주 챙기시는 것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화장품입니다. 여행 가기 전 낯선 곳에서 피부 건조하면 안 되지 하면서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을 큰 병째로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100ml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쯤 썼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넣으셨다가 검색대 앞에서 그대로 버리게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 용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흔한 게 치약과 가글입니다. 치약은 그냥 치약이지 무슨 액체냐 하시지만 치약도 액체로 분류됩니다. 보통 120g짜리 치약을 챙기시는 경우가 많죠? 이건 그대로 압수 대상입니다. 그리고 구강청결제도 작은 병이 아니라 250ml 큰 용기를 그냥 챙기시는데 이 역시 절대 반입 불가입니다. 여성분들은 헤어스프레이나 헤어무스를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 손질 때문에 꼭 필요하시겠지만 대부분 200ml 이상이라 검색대에서 다 걸립니다. 남성분들은 면도 후 사용하는 애프터쉐이브 로션이나 헤어토닉, 모발 영양제 같은 걸 큰 용기에 넣어서 챙기시는데요. 이것도 모두 액체 규정에 걸립니다.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약을 챙기시죠? 알약은 괜찮지만 액체형 약은 문제입니다. 시럽약이나 액상 영양제, 특히 감기약 시럽이나 마시는 홍삼액 같은 건강식품을 통째로 들고 오시면 걸리게 됩니다. 약인데 괜찮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보안 검색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작은 용기에 옮겨 담고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나 영문 처방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 피부가 건조하니까 미스트를 챙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은 것 같아도 120ml, 150ml 용기가 많아서 그대로 압수됩니다. 또 요즘은 손세정제, 소독제도 챙기시는데 이것도 액체류라 100ml 넘으면 반입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여행 준비하면서 화장품 세트 통째로 가져가야 안심이 된다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홍삼액 챙겨가야 기운이 나지 하면서 한 박스 들고 오신 적은요? 이런 물품들이 바로 검색대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여행용 소형량 제품을 따로 준비하시거나 큰 용기는 모두 위탁 수화물에 넣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50ml, 80ml짜리 여행용 화장품 세트가 드럭스토어나 면세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치약도 30g짜리 소포장 제품이 나옵니다. 구강청결제도 100ml 이하 소형량 제품이 있고요. 이 규정 하나만 지키셔도 공항에서 불필요하게 아까운 물건 버리고 기분 상하고 시간 허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비싼 화장품 세트, 아끼던 로션, 건강보조제, 약까지 전부 검색대 앞에서 버려야 한다면 여행 시작부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괜히 첫날부터 스트레스 받고 기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기내에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한 용기라도 넘으면 전부 압수. 단 100ml 이하 소형량만 1리터 투명 지퍼백에 담아서 가져갈 수 있다.
이 기본 규칙만 확실히 아시면 황금 연휴 공항에서 당황하거나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절대 기내에 들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건 바로 날카로운 물품입니다. 인천공항 기준으로 칼, 가위, 송곳, 바늘처럼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도구류는 크기와 상관없이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흉기 같은 거 안 가져가는데 하고 안심하시지만 막상 검색대에서 가방을 열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걸려서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손톱깎이 세트입니다. 여행 갈 때 손톱 정리하려고 챙기시죠? 그런데 그 안에는 작은 가위, 날카로운 손질용 도구, 심지어는 작은 칼날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 세대분들은 특히 해외 가서 손톱 자르기 불편하니까 미리 챙겨야지 하고 넣으시는데 검색대에서 전부 압수됩니다. 이거 겨우 손톱깎이잖아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손톱깎이 본체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트 안에 들어있는 작은 가위나 날 있는 도구 때문에 전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많이 걸리는 게 과도 같은 작은 칼입니다. 여행 가서 과일 드시려고 작은 칼 챙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쓸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먹으려고 가져간 건데 왜 안 되나요? 하고 따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안 검색대 규정은 아주 단호합니다. 칼날이 있는 물건은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바느질 하시려고 작은 바늘이나 가위를 바느질 세트채 챙기신 적 있으신가요? 바느질 세트는 여행 필수품이다 이러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작은 가위와 바늘도 기내에서는 전부 금지입니다. 크기가 작다고 봐주는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우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산이 왜 안 돼? 하실 텐데요. 끝이 뾰족한 긴 우산은 검색대에서 위험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이식 둥근 끈 우산은 허용되지만 긴 우산 끝이 날카로우면 반입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공항 오셨다가 검색대에서 우산까지 압수당하면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완전히 망가지죠. 또 한 가지, 건강을 위해 챙기시는 지압붐이나 작은 마사지 기구에도 뾰족한 금속 부분이 달려있으면 안 됩니다. 손바닥 지압용 금속 봉 같은 것들 혹은 끝이 날카로운 지압기구는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이 역시 시니어분들이 많이 챙기시는 물건이라 검색대에서 종종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날이 있거나 뾰족한 물건은 무조건 위탁 수화물에 넣으셔야 합니다. 기내로 들고 들어오시려다 압수당하고 버리실 바에는 아예 캐리어에 넣어 붙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 딸이 사다 준 좋은 손톱깎이 세트나 혹은 짐에서 정성껏 챙긴 새 과도가 보안 검색대 앞쓰레기통에 던져지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몇만 원짜리인데 아까워서 가지고 왔는데 하시면서 그대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기분은 이미 반쯤 망가진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기내에는 날카로운 물건, 크기와 용도에 상관없이 절대 반입 불가하다. 생활용품이라고 해도 규정은 예외가 없습니다. 손톱깎이 세트, 과도, 바느질 세트, 커터칼, 뾰족한 우산, 지압봉, 이 모든 건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만 안전합니다. 이 규정 하나만 확실히 지켜도 검색대에서 당황하고 허둥대며 소중한 물건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요즘 여행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챙기시는 게 뭘까요? 휴대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 아닐까요? 해외여행 가셔서 사진 찍고 카톡하고 지도 보고 하시려면 충전이 필수니까요. 그런데 보조 배터리는 규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검색대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제 항공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는 반입 가능하지만 위탁 수화물에는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액체류나 날카로운 물건처럼 압수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용량입니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100와트시 이하, 대략 27,000mAh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100와트시에서 160와트시 사이의 제품은 항공사 허가가 있어야 반입 가능하고 160와트시를 넘는 제품은 기내 반입이 아예 불가합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 중에는 용량이 큰 게 오래 가겠지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사서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량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공항에서는 아예 못 들고 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집에 있는 보조 배터리 몇 밀리암피아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10,000밀리암피아, 20,000밀리암피아 정도라 괜찮지만 일부 고용량 제품은 30,000밀리암피아 이상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배터리를 그대로 쓰시다가 외관이 부풀거나 충전이 잘 안 되는 제품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검색대에서 안전 문제로 압수될 수 있어요.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개수 제한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2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여러 개 챙기자 하고 3, 4개 넣으시면 검색대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2개만 고르고 나머지는 버리셔야 하죠. 대안은 간단합니다. 여행용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정품, 용량 표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 제품만 챙기세요. 케이블이나 잭만 있는 무명 제품, 용량 표시가 지워진 제품은 검색대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행 준비 철저히 했는데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 배터리는 반입 불가입니다 하고 그대로 압수당하면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휴대폰 충전은 안 되고 사진도 못 찍고 길도 못 찾아서 여행 내내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단순히 물건 하나 압수된 게 아니라 여행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으면 절대 안 되고 기내에만 반입 가능하다. 용량은 100와트시 이하만 안전하다. 개수는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된다. 이 규정만 확실히 아시면 여행 중 충전 걱정 없이 공항에서 불필요한 손해 없이 편안하게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내 소화물 금지 물품은 바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 면세점에서 술을 꼭 사시죠. 아들, 딸 선물로 위스키, 집에 두고 나눠 마시려고 보드카, 와인, 심지어는 고급 리큐르까지 구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모르고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 70% 이상인 술은 국제항공 규정상 기내 반입이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도수가 높은 술은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인화성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즉, 불이 붙을 수 있고 폭발 위험도 있어서 항공기 안에는 절대로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실제로 70% 넘는 술은 소독용 알코올과 거의 비슷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 안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위험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위스키도 고도주 아닌가요? 그러면 못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선물용으로 사는 위스키, 보드카, 럼 대부분은 40%에서 50%대 정도라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특수한 술, 예를 들어 스피리터스처럼 도수 90%에 가까운 제품이나 일부 약용술, 전통주 중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술은 면세점에서 구매해도 결국 검색대에서 압수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밀봉 여부입니다. 술은 반드시 판매된 상태 그대로 밀봉된 용기여야만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쯤 마시고 남은 술이나 뚜껑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은 술은 도수가 낮더라도 기내로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행객분들 중에 현지에서 산 전통주를 덜어서 작은 병에 나눠 담으셨다가 검색대에서 전부 압수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서 선물로 술은 꼭 사야지 하고 면세점에서 구입했는데 규정을 몰라서 아예 들고 타지 못하고 버려야 했던 경험. 괜히 돈은 돈대로 쓰고 선물은 선물대로 못 전하고 기분은 망쳐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손실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꼭 술을 사시려면 도수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위스키, 보드카, 와인, 리큐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70% 이상인 술은 기내 수함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밀봉 상태 그대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정리하면 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술이 아닙니다. 도수가 낮은 와인이나 맥주는 괜찮지만 도수가 지나치게 높은 특수 주류는 위험물로 분류돼서 아예 비행기에 못 싣는다는 사실, 이 부분만 확실히 기억해 두셔도 면세점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공항 검색대에서 허둥대는 일도 없습니다. 5번째 금지 물품은 자체 발열 제품입니다. 혹시 여행 갈 때 핫팩 챙기시죠? 특히 가을 겨울철에는 비행기 안이 추울까봐, 도착하면 밤에 쓸까봐 하시면서 주머니에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산소 접촉형 핫팩이 아니라 물이나 화학 반응을 이용해 열을 내는 자체 발열 제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가실 때 많이 챙기시는 발열 도시락, 물만 부으면 뜨거워지는 자체 발열식 즉석밥, 발열 커피, 차 이런 제품들이 다 해당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화학제가 물과 반응하면 순간적으로 높은 열과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내에서는 폭발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또 시니어분들이 챙기시는 발열 안대, 발열 찜질팩 같은 제품도 종류에 따라 제한이 걸립니다. 배터리 연결식이나 전자식 제품은 괜찮지만 화학 반응으로 열을 내는 일회용 발열팩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눈이 침침해서 안돼 꼭 필요하다 하시더라도 화학 발열형이라면 검색돼서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여행 편의점에서 발열 도시락이나 즉석밥을 사서 도착하면 바로 먹어야지 하고 가방에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제품은 100% 검색대에서 압수됩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일반 산소 접촉형 핫팩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흔히 겨울에 돋치고 다니는 핫팩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화학 반응형 발열 제품은 절대 불가해요. 혹시 챙기셨다면 반드시 위탁 수화물로 붙이셔야 하고 항공사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 따뜻하게 하려고 혹은 간편하게 식사하려고 챙긴 발열 제품이 검색대에서 몽땅 압수된다면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괜히 아까운 돈 날리고 필요할 때 못 쓰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기내에는 자체 발열 도시락, 발열 밥, 발열 음료, 발열 찜질팩, 발열 안대 같은 화학 반응형 제품은 절대 들고 탈 수 없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 챙겼다가 여행 시작부터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규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기내에 들고 타시면 안 되는 물건들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기내엔 안 되니까 그냥 캐리어에 넣어서 붙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큰 착각입니다. 위탁 수화물에도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캐리어에 넣어 붙였다가 걸리면 전부 압수당하고 심하면 벌금이나 탑승 지연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6, 70세대 분들이 여행 준비하시면서 무심코 챙기는 물건들 중에도 이 규정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탁 수화물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내에는 못 들고 타니까 그냥 캐리어에 넣으면 되겠지 하고 보조 배터리를 캐리어 안에 넣으신 적.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제항공 규정상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위탁 수화물로 붙이면 충격이나 압력으로 인해 과열, 폭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챙기시는 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 카메라 예비 배터리, 전동 칫솔, 면도기용 배터리인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캐리어 안에 넣으셨다가 검색대에서 걸려 빼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아예 캐리어 여러 검사하면서 배터리만 꺼내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카메라 배터리 여러 개를 챙겨가셨다가 그냥 캐리어에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전부 압수될 수 있습니다. 기내에는 개수 제한이 있지만 위탁은 아예 불가해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보조 배터리와 예비 리튬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수화물로 들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맞는 개수와 용량만 챙기셔야 안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싼 카메라 배터리 세트, 고급 보조 배터리를 캐리어에 넣었다가 통째로 잃게 된다면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보조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인화성, 가연성 제품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여행 가실 때 혹시 현지에서 불편할까봐 라이터를 여러 개 챙기시거나 헤어스프레이, 모기약 같은 스프레이 제품을 캐리어에 넣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위탁 수화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대표적인 물품이에요. 규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이 붙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건 어떤 형태든 캐리어 안에 넣으실 수 없습니다. 라이터, 부탄가스, 토치, 성냥은 전부 불가해요. 특히 부탄가스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넣으셨다가 검색대에서 통째로 압수당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스프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손질하려고 큰 헤어스프레이를 챙기시거나 벌레 퇴치용 모기 스프레이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제품들은 안에 가스 압축용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위탁 불가입니다. 일부 의료용 스프레이나 처방된 약품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집에서 쓰던 방향제, 페브리즈 같은 걸 작은 통에 담아 챙겨오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제품도 가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위탁 수화물에는 안 됩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구입하시거나 여행용으로 안전인증받은 소용량 제품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터는 1인당 1개까지 기내에만 허용되니 캐리어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머리 고정하려고 모기 물릴까봐 하고 챙긴 제품이 공항에서 전부 압수된다면 괜히 아까운 돈 날리고 기분만 상하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인화성, 가연성 제품은 캐리어 안에 절대 넣을 수 없다. 세 번째 금지 물품은 과일과 신선식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손주들 먹이라고 과일 몇 개 사가면 좋지 하시면서 여행 다녀오실 때 사과, 배, 망고, 두리안 같은 신선한 과일을 캐리어에 넣어 붙이신 적. 그런데 이게 나라에 따라 검역 규정에 걸려 전부 압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신선 과일과 채소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충해나 세균이 현지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항 세관에서는 캐리어 안에 과일이 있으면 그대로 꺼내서 압수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벌금까지 부과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사과 몇 개 챙겨가셨다가 수십만 원 벌금을 내신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 여행에서 많이 사오는 두리안이나 망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서는 맛있게 드셨겠지만 붙이면 국제선 도책지에서 걸릴 확률이 큽니다. 냄새가 강한 두리안은 위탁도, 기내도 사실상 대부분 금지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귤 한 봉지, 감 한 바구니 넣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가장 많이 걸리는 살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신선 과일과 채소는 아예 포기하시고 대신 진공 포장된 가공품이나 통조림, 말린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런 제품은 검역 규정에 걸리지 않고 대부분 허용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 딸, 손주 먹이려고 챙긴 과일이 공항에서 전부 압수당하고 거기다 벌금까지 내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과일과 신선식품은
위탁수화물에 절대 넣으면 안 된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내 수화물에서는 절대 들고 타시면 안 되는 5가지. 첫째, 100ml 넘는 액체류. 화장품, 음료, 치약, 약품 전부 포함됩니다. 둘째, 날이 있는 물품. 손톱깎이 속 작은 가위부터 과일 칼 바늘까지 모두 금지예요. 셋째, 보조 배터리. 기내에는 2개까지만 용량도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알코올 도수 70% 넘는 술. 밀봉이 안 된 술도 당연히 안 됩니다. 다섯째, 자체 발열 제품. 발열 도시락, 발열 안대, 화학 발열팩은 전부 압수됩니다. 이번에는 위탁 수화물. 캐리어 안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는 5가지도 말씀드렸죠. 첫째, 보조 배터리와 예비 리튬 배터리. 캐리어에 넣으면 폭발 위험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인화성, 가연성 제품. 라이터,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전부 불가합니다. 셋째,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검역 규정 때문에 압수되고 신고 안 하면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넷째, 현금이나 귀중품 대신 설명드린 것처럼 분실, 도난 시 보상 안 되는 물건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추가로 항공사 규정마다 조금씩 다른 금지 품목들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사소한 물건이라고 챙기셨다가 출국 첫날부터 압수당하고 심하면 벌금까지 내고 여행 기분을 망치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10가지를 출발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적어도 공항에서 허둥지둥하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도 여행 가실 때 검색대에서 걸렸던 경험이나 이 물건은 진짜 조심해야 한다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